오늘은 흑더덕에 이어서 다른 이 채소라든지 도라지 등등 홍삼, 수삼 이런 것들을 발효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흑더덕 발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실 테고, 일단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 이 도라지라든지 수삼이라든지 심지어 계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늘, 흑마늘도 만들고요. 이 계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온밥솥에서 골드솔트, 효소소금과 함께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이 계란 자체도 찜질방 계란처럼 이렇게 아주 건강에 좋은 발효된 계란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흑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마늘을 밥솥에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금과 함께 발효를 시켰을 때 7일 정도 보온 스위치 한 번만 누르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7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마늘이 깨끗하게 이렇게 흑마늘이 됩니다. 마늘 알맹이를 깔 이유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흑마늘입니다. 이 보시면 일반 시중에 있는 흑마늘들은 여러 번 찌고 삶고 말리고 해가지고 아주 뭐라고 그러나요? 허물허물하게 그냥 죽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금으로 한 것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약효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발효 흑마늘이 되지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보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보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흑마늘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또 도라지, 수삼, 인삼 이런 것들을 보온밥솥과 골드솔트 효소소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보온밥솥 바닥에 골드솔트 효소소금 약 800g짜리 한 통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산바리를 깔고 그 위에 계란을 올려서 보온 스위치 한번 누르고 7일 동안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산발이 발이 있으면은 이 계란 같은 것들이 마늘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벤치 같은 것으로 이 발을 제거해 버리면은 그냥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해서 계란이든 마늘이든 도라지든 인삼이든 넣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보통 7, 8인용 밥솥 하나에 이 계란이 33개, 35개 정도 들어가니까 하루에 3알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약 열흘 정도 먹을 수 있고, 이 발효된 계란을 먹게 되면은 한마디로 아토피라든지 이런 약장사는 싫어서 약장사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 소금을 사용을 했을 때 한 번 쓰고 버리느냐? 물론 이렇게 수분을 먹었을 때 버릴 수도 있겠지만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에 말려 주어서 다시 재사용하면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 흑마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분이 많은 물체들은 밑에다가 이 물받이 접시를 깔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안에서도 소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소금 다시 말려서 다시 재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까만 진액이 이렇게 소금에 묻어가 나오는데 확실히 발효된 거 맞죠? 예. 오늘
이 발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만들었던 흑더덕을 먹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흑더덕을 어떻게 먹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네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밥솥을 이용해서 흑더덕을 발효했다. 그러면 새까만 흑더덕이 만들어졌다. 그 흑더덕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 흑더덕 진액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이래 오랫동안 고아서 국물을 먹게 된다. 그게 흑더덕 진액이다, 액기스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발효시킨 흑더덕이기 때문에 푹푹 고아서 진액을 만들어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이 흑더덕이라든지 이런 흑마늘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한마디로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합니다.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죽처럼 푹 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간식처럼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간식처럼 씹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밥에다 넣어서 밥 지을 때 써도 되고 반찬할 때 써도 되고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찮다고 하시면은 갈아서 차로 마셔도 되는 것이고 물론 계란도 먹을 적에 뭐 반찬으로 충분히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편설기에 까서 편설기에서 후라이팬에 살짝 이렇게 가열 덮어 기름에 뭐 볶는다든지 해서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시면은 그 자체가 건강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뭐 타사의 땡땡 소금이나 땡소금 물에 타서 뭐 아침 저녁으로 식전 공복에 먹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죠. 소금을 물에 타서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소금 당연히 먹는 음식이고, 반찬 요리할 적에 소금으로 간 맞추는 것이니까, 소금 당연히 물에 타서 먹습니다. 물에 타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에 타서 먹으면은 사람들이 막 욕심을 부려서 단시간에 하루아침에 뭐 건강을 회복해서 뽀빠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소금을 아주 한 통에다가 물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설마 먹진 않겠지만은 그럴까봐 이렇게 소금 한 꼬집 넣고 물 해서 공복에 목마를 때 아니면은 물 한 통에 소금 한 꼬집 넣어 놓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목마를 때 물 대신 마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짜게 해가지고 많이 먹고 문제가 생기는 그게 안 좋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소금을 저희 발효 소금, 효소 소금을 가지고 물에다가 적당량을 타서 이 물을 마셔보면은 물 비린내도 안 나고 목에 물 넘김이 아주 곱습니다. 보통 물만 먹어도 까끌까끌 목에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물도 못 먹고 수분 부족으로 고생들 하시지요. 그러나 골드솔트 효소소금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물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물 비린내가 나지도 않고요, 당연히.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